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오늘부터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한인회와 민족학교, 한인타운 노동연대 등이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반드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인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신규 등록을 불허하는 명령을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렸습니다. 기존의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심사 서비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평균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개솔린 평균 가격 5달러 97.8센트를 기록하면서 5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2센트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6달러를 넘어 6달러 10.7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 가격은 6달러 5.9센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달러 강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지독히 강하다며 인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한국 판교 데이터 화재 발생 사흘째가 됐지만 카카오의 서비스 일부가 복구가 끝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카카오톡 의존도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환노위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마티형 지인부터 열병 연기를 자진 철회하고 입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차례로 입대할 것이라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중심에 자폭 드론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출근 시간에 주택가와 기차역 인근의 폭발이 이어져 민간인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에게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3대5로 역전패당하면서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플레이오프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샌디에고 휴스턴이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은 가운데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두고 양키스와 클리블랜드가 오늘 디비전 시리즈 마지막 5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저가 매수에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랜만에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모닝뉴스 2부 첫 소식 개솔린 가격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6달러 10.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에 비해서 2센트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2주째 연속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하락세 계속되면서 결국 5달러대, 드디어 5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5달러 97.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8센트가 하락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설린 가격은 12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LA에서는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의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서면이나 오프라인 제출 형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들도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K타운 액션, 한인타운 노동연대, 아태 주거환경정의가 함께 오늘부터 30일 일요일까지 2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KIYA, 키와 사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해피북 서점에서 각각 돕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545-8778, 323-545-8778번입니다. 한편 적격 소득은 1인의 경우에는 41,700달러 미만, 또 2인은 47,650달러 미만, 3인 가구는 53,600달러 미만이며 4인 가구는 59,555달러 미만, 5인 가구는 64,350달러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LA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협회는 내년 기존 주택의 판매 중간 가격이 올해보다 8.8%가 하락해 75만 8,6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올해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83만 1,500달러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봐야 2년 전입니다.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 판매량도 내년에 들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협회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기존 주택수는 33만 3,400채로 7.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거품 현상이 한창이던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비해서도 25%나 급감한 판매량입니다. 주택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시장 침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에이전트와 에스크로 업체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체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에서 집 사기가 내년에는 쉬워진 것은 아니라고 매체는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에게는 구매 장벽이라는 겁니다. 내년에 9% 가까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하락해도 2020년에 비해서 여전히 15%나 비싼 수준이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무려 28%나 급등한 가격입니다. 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의 급등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도 주택 구매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의 기간과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속히 심사를 내주는 이 서비스를 거의 매달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 I-907의 접수를 허용하는 이민 신청 서류들은 취업비자, 조재원비자, 특기자 비자, 투자비자 등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함께 올 들어서 일부 취업이민 1, 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영주권 청원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이민서비스당국은 취업이민 I-140 접수자들 가운데 국제기업 간부와 직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를 모두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특기자의 경우 2022년 2월 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도 모두 허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속 심사 신청서 I-907의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하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와 다른 동반 신청세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합계해서 제출하면 접수가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LA 시의회가 이번 주 초 회의를 화상을 통해서 원격 개최할 전망입니다.
마이크 보니 시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회의를 할 수 없어서 원격 화상회의로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화상회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스캔들의 당사자인 케빈 드레용 시의원과 길세디오 시의원 등이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으로 시의원들 사퇴가 예상된다라는 시의원도 있었지만 사퇴 관련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LA 시의회는 내일 화상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새로운 시의장 선출과 독립적 선거구 재획정위원회 관련한 주민 발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 케빈 드레용과 길세디오 두 명의 시의원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도 시의회는 열리지 않고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스캔들이 흑인과 라티노의 정치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 조직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어제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케빈 드레온 14지구 시의원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측은 이글락 지역에 있는 케빈 드레온 시의원 자택 앞에 아예 텐트를 치고 이른 아침부터 시위를 벌이며 당장 퇴임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번 인종차별 스캔들 당사자 4명 가운데 론 헤레라 LA 카운티의 노조연맹 회장은 가장 먼저 사임한 바 있고 누리 마티네즈 6지구 시의원 역시 사퇴했습니다. 이제 남은 케빈 드레온 시의원과 길세디오 시의원만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있어 현재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는 케빈 드레온 시의원을 타깃으로 지난 14일 금요일부터 자택을 찾아가 캠핑을 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인들이 주로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인종차별 스캔들이 흑인과 라티노 사회의 정치적인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빈 드레온 시의원 자택 앞에 몰려가 시위를 하고 있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는 어제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인종차별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드러나면서 누리 마티네즈 시의원이 사임한 것을 언급했고 마티네즈 시의원의 지역구인 6지구의 새 의원에 흑인이 뽑혀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번 스캔들로 인해 흑인 사회가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했고 흑인들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지원의 뜻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6지구 시의원으로 흑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인이 LA 6지구 시의원 자리에 올라야만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화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전 LA 시의장과 케빈 드레용, 길세디오 LA 시의원의 인종 비하 발언으로 인종차별 이슈가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텍의 리더들과 정치인들이 피부색을 떠나 정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략으로 LA 다인종 커뮤니티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삼가해 줄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과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 협회장, 안젤레오 변호사, 코니 정조 변호사 등 아텍의 리더 20여 명이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차이니스 아메리칸 뮤지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다소 분열된 커뮤니티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한인청소년회관과 이웃클리닉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 김치를 알리는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무용과 한국의 놀이도 선보이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린 잔치 마당이 펼쳐진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 포기씩 집어 이파리마다 양념을 정성껏 버무립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인회와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이 함께 마련한 김치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행사장을 찾은 현지인들도 서투른 손짓으로 김치 담그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I really enjoyed doing this. My first time. Is it a good experience? Yes, a very good experience. 주최 측은 선착순 200명에게 김치를 무료로 증정할 계획이었는데 2배가 넘는 인원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인파는 김치 판매 부스로 몰렸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들은 지금은 김치를 즐기지만 김치 맛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I first tried kimchi 5 years ago, and I actually did not like it because it was like American style kimchi, and it was like really sour. I got used to the flavor, so now I like it. I've tried kimchi in Busan, Daejeon, and Seoul, like homemade kimchi. I thought it was a little weird, but then I got used to it. I actually enjoy the taste of kimchi now. 맵고 신맛이 처음엔 적응하기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찾게 되는 김치. 2011년 약 280만 달러였던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2,800만 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김치 인기가 높아진 배경에는 우리 동포들이 현지인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며 호감을 사는 이른바 공공외교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치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이러한 교류의 장이 사실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퍼블릭 디플로마시, 현지 사회에 대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문화 또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작년부터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김치를 연결고리로 현지 사회에 녹아들려는 노력을 반기는 듯 행사 현장에서는 현지인들이 김치뿐 아니라 한국 전통 무용과 놀이를 한껏 즐기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매사추세츠 김치 페스티벌. 한인사회는 이 축제가 한국 문화의 멋과 흥을 나누고 매력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1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랜만에 맑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지만 쌀쌀했던 지난 주말과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인 내일 오늘보다 7, 8도가량 뛰어올라서 대부분 지역 80도를 웃돌고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5, 6도가량 더 높아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시 떨어져 이번 한 주간에는 낮 기온 변화가 오르락내리락 심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 61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고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의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7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5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열 전이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라브레아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 사우스 방향 134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패스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세티코이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에서 5번 프리웨이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1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산타아니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페어플렉스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톡으로 한국과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들 많으셨죠. 한국 본사와의 업무 처리를 카카오톡으로 하는 직장인들도 오전 내내 지금 카카오톡이 연결이 안 돼서 매우 힘들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단체 톡이 멈추면서 일일이 셀폰 문자로 의견을 나눠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주말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계열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대다수 한인들이 소통 단절을 겪은 것입니다. 한국과 연락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지인들과 소통을 카카오톡에 의존하던 한인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뒤졌지만 카카오톡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시간으로 지난 14일 자정 무렵 성남시 분당구 이 SK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는 일단 8시간 만에 껐지만 안전 문제로 전력 공급이 늦어졌고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도 약 10시간 동안 완전히 멈춰섰는데 아직도 복구 중이어서 여전히 불편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특히 카카오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미 삶 구석구석에 스며든 만큼 이번 마비 사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한 미용실. 그동안 카카오 채널로 손님 예약을 받아왔는데 앱에 접속하려 해도 로그인에 실패했다라는 메시지만 되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이후 예약도 텅 비었습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예약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벌써 사흘째. 기약 없는 복구에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일단 예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 예약이 안 되고요. 그것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카카오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예약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대목인 주말 치킨집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카카오 앱을 통한 주문은 아예 끊겼고 기프티콘 사용도 먹통이다 보니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보통 우리 매장에서는 한 카카오 앱으로 10개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이 화재로 못 받았어요. 카카오 앱을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앱 사용 않고 그렇게 갑자기 중단돼 버리니까.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부른 손님이 평소처럼 자동 결제된 줄 알고 그냥 내리는 바람에 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제가 될 줄 알고 그 메타기를 눌렀는데 네트워크가 오류 중이다 해갖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가 없어갖고 온라인에는 킥보드 반납이 되지 않아 요금이 수십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사례도 잇따랐고 카카오 앱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요금 과다 청구를 우려하는 글도 속출했습니다. 단지 메신저를 넘어 쇼핑, 배달, 교통, 금융까지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 이번 사태로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BS는 낙태권 폐지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펴지면서 지난 2달간 공화당의 상승세가 주춤했던 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공화당 지지가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응답자 65%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좋아지고 있다는 반응은 15%에 그쳤습니다. 거주지에서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답변도 63%에 달했고 하락하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답변도 전체 48%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고 경제의 보탬이 된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잡기를 위해서 더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책임이 있느냐라는 질문엔 45%가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응답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불출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물밑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치적 매체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천타천으로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잠룡들이 의미심장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대선 레이스를 위한 진보적인 이슈를 선점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의 스윙 스테이트 방문이 대권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가운데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등 스윙 스테이트 경선에서 5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권으로 직행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덧붙여졌습니다. 경합주에서 상하원 의원 등 더 작은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도 당내의 거물급 인사들에서 지지 선언을 받고 싶어하고 이 역시 대권 주자들의 스윙 스테이트 방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미 뉴햄프셔주에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도 뉴햄프셔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미 대권에 2번 도전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3번째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피트 부티지지 지금 중간선거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들 사이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향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에 더해서 참신함이 가산점으로 작용했다는 평입니다. 지원 요청이 지나치게 몰려들면서 교통부 장관 비서실에서 방문지 선정에 애를 먹는 이례적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 교통부 장관 비서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내각의 전격 발탁된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차기 대선을 대비하는 유력한 잠룡으로 자리를 굳힌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티지지 장관 인기가 치솟은 측면이 크다고 CNN은 분석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멕시코로 추방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취했던 이민 정책 기조에서 급 전환한 것이라고 AP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2일 낸 성명을 통해 멕시코 국경을 통해 허가 없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베네수엘라인을 멕시코로 바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정부와 공동으로 결정한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는 최대 2만 4천 명까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을 수용한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서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 대선 당시에 소리 높여 비판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근거로 육로를 통해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조치를 환기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법 42호 정책은 코로나 확산 초기 2020년 3월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조항을 폐기하기 위해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연방법원은 이 조항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안팎의 관리들은 이 조치가 불법 이민자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압박을 계속받았고 일부는 법원의 42호 유지 결정에 안도하기까지 했다고 고위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통계에 따르며 미국 입국자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적자 숫자는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6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49%가 내년 경기 침체를 전망했었는데 훨씬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응답자의 과반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 겁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3번 연속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도 최근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8.2%나 뛰어 물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다만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flation is worldwide. It's worse off everywhere else than it is in the United States. So the problem is the lack of economic growth and sound policy in other countries, not so much ours. 이번 조사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초와 12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현재 경제 상황이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힘이 없습니다. 풀이 많이 죽으셨습니다. 네. 풀이 죽은 정도가 아니고 참 아무리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 하지만은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저의 원래 계획이 이 다저스가 월드시리즈까지 가고 11월 20일부터 월드컵으로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 기분 좋은 연말을 좀 맞이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네. 아이고 문턱에서 저지되고 말았네요. 진짜 다저스 패배는 충격이에요. 진짜 충격이에요. 이건 충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월드시리즈 갈 것이고 우리가 희망사항이 양키스와 다저스의 어떤 결승전을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로 대 이벤트는 아주 야구 팬들이 아주 콱 쓰고 대했던 그런 이벤트는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체가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정말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저스가 무려 정규 시즌에 111승이나 한 승률 1위 팀인데 네. 이거 암만 그렇게 정규 시즌에 잘해도 월드 시즌 못 가면 헛일이에요. 네, 의미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위, 2위 제가 중계방송 해설을 하면서 20승 이상 차이 나면서 정말 가벼운 상대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그렇게들 많이들 보도를 했고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리 정규 시즌에서 111승 하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은 팬들 정말 저도 저지만은 다저스 팬들 엄청난 실망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5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나마 어떤 위안이 된다 그러면은 샌디에고
샌디에고에 김하성 선수가 있다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어요. 네. 아이고. 페인이 뭐예요? 페인이요. 저는 이제 굳이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절실함, 그러니까 그 샌디에고로서 절실함이고 그 다음에 24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그런 큰 경기를 맞이한 어떤 그런 팬들의 팬심, 기타 등등, 그리고 매치를 누렸다는 건 상승세에 의한 화이팅 같은 것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승리의 원인,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매치를 꺾을 때 아차 싶더라고요. 야, 매치를 꺾어서 얘기가 좀 달라지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다저스가 그 샌디에고 가서 1승도 못 건지고 들어왔다는 것은요, 충격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샌디에고가 사실은 조금은 그 야구 팬들이 좀 뭐랄까요, 관심을 안 가졌던 그런 팀이었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힘이, 모든 것이 아무튼 조금 좀 뭐 안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만만하게 봤던 샌디에고가 물리는 그런 아주 큰 아주 역전을 당했다 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샌디에고 뭐 어차피 이겼으니까, 다저스 이겼으니까 샌디에고 좀 잘하기를 응원하는 LA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토요일 날 한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스포츠바에 가서 관전을 했는데요.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참, 근데 응원할 때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김하성을 응원하되 다저스는 다저스를 응원하자. 개인은 김하성을 응원하고, 팀은 다저스를 응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신 분들하고 응원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절실했던 그런 매치를 누른 상승세의 화이팅, 그리고 샌디에고에 김하성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안도라 그럴까요, 위안이 되는 그런 경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다저스는 이제 관심이 과연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데이비 로버츠 감독에 대한 어떤 그런 거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런데 일단 2025년까지는 연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감독의 그 어떤 경질설은 지금 확실하게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다저스 얘기 자꾸 오니까 힘이 빠져서 다른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도 역시 그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아주 똑같은 얘기예요. 보수적인 팬들이 구장으로 전부 모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환을 하면서 시리즈를 3대1로 누르고 리그 챔피언전에 나섰고요. 잠시나마 우리와 대결이 성사되면 세계 이벤트가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모았던 양키스는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4대2로 일단 기선회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가을에는 야구가 동가서를 막론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된 이상 샌디에고가 일단 월드 시리즈까지 가서 같은 캘리포니아 팀, 그리고 김하성이 있는 그런 팀이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샌디에고가 무너진다면은 완전히 동쪽 잔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는 뭐 예전에 이 다저스가 일찍 탈락하게 되면 야구 열기가 막 갑자기 훅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제 야구 열기가 주말에 막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LA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스포츠바 경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영업과 관련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정말 힘이 없습니다. 제가 순서를 자꾸 헷갈릴 정도로 오늘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자, 골프 소식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마음 좀 가라앉혀 보시죠. 네, 골프 소식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뭐 대단히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일단 일본에서 열린 조조 챔피언십 이름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지바현의 나라시노 컨트리 클럽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김주영이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74타. 4라운드에 6언더파니까 굉장히 어려운 코스 같아요. 공동 25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세계 랭킹 15위에는 위치를 했고요. 참 대단해요. 김주영 선수가 20세에 15위라니요. 그리고 임성재는 랭킹 20위를 겨우 유지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다시 한국의 기업이 스폰서하고 있는 CJ컵이 열리는데요. 이번 주에 이경호, 김시우 등 4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CJ컵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 선수들의 우승을 좀 기다리죠. 네, 원래 제주 나인브리지에서 열리는 그런 경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 본토에서 열리고 있는데, 다시 내년부터 제주도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금년에는 일단 사우스 캐롤라이나 리치랜드
콩가리 골프 클럽에서 막을 올린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하나 골프 관련 소식은 리브 골프가 지금 사우디 제타에서 열렸어요. 참 중동 사우디에서 골프 대회 열린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브루스 케카가 첫 승을 신고하면서 400만 달러, 우승 상금이 400만 달러예요. 그리고 2위원 피터 율리안도 212만 달러. 그리고 억소리 나는 아주 그런 상금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것이요. 독일의 카이머와 케빈 나가 경기 중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권을 해도 12만 1,000달러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유징랭커하고 저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일단 리브 골프 진출을 좀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기권을 해도 12만 1,000달러 웬만한 사람 연봉을 받는다 하니 정말로 골프 할만하다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일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